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 크루로 인사드립니다. 편다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이분과 함께 오늘 두 상승 요정이 그러니까요. 시장을 끌어올려주길 바라면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인재 부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준비하기 힘들었죠? 네, 이렇게 힘든 한 달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네. 사실 제가 월말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월말까지 버티는 그 마지막 고비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장을 만나게 되다니 되게 마음적으로 저도 당연히 힘들고요. 당연히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포지션으로 저도 거의 투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거나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냉철하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이거 뭐 위안하고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거 한 번씩 얘기해 보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반도체인가요? 뭐 준비를 잔뜩 해오긴 했는데 네.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렵긴 합니다. 나름 이제 토템으로 입고 왔었던 그 옷도 오늘은 다른 걸로 아예 아하. 백색의 간달프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오긴 했는데 네. 이것도 뭐 의미 없어 보이고요. 어떻게든 좀 시청자들과 공감하면서 투자자들과 공감하면서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장표로는 좀 오늘 이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준비한 장표가 이건데요. 우리는 식구다라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있었던 이 회동 장면인데 상당히 저는 의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서밋이었다, 회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살짝 넘어가서 네. SF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우리 줌인 한번 땡겨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이 걱정이 많이 됐었던 이유가 이란 미국 전쟁이 또 다른 그 모양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또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불확실성이 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주가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있었던 이런 회동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 국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플러스 이제 당연히 타코가 있었죠. 타코는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얘기지만 뭐 공습 멈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적인 요소로 이제 이런 AI 서밋에 관련된 얘기들 거기서 엄청난 투자들을 받고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KPX 투자하겠다. more chips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있었던 창신 메모리라는 그런 어떤 중국산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반등세 뭐 이런 것들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 메모리가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간밤에 또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짜 얘네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그런 어떤 그 풀캐파를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과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제 간밤에 그 미국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던 미래가 어저께의 스토리만 보면 근시안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비한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래도 좀 한번 버텨보시죠. 저는 오늘이 진짜 오늘만 조금 보합 정도로만 버텨줬어도 내일 되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반등의 국면으로 좀 그리고 진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봤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좀 흔들리면은 사실 저도 차트 꺼내놓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1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사실 상승장에서 121선을 뭐 지지선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차트는 이제 심리를 대변하고 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차트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121선을 코스피가 밑으로 하회하고 끝나는지 아니면은 좀 걸쳐서 지지하면서 끝나는지 삼성전자도 지금 121선에 이제 다 있고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박병창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 요런 부분도 사실 의미들이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꺼내야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장이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말에 막 진짜 엘리엇 파동도 다시 공부하고 네. 피보나치도 다시 보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의미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지할 만한 어떤 비빌 언덕이 있다면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는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네. 네. SK텔레콤이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또 주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서밋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 저는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협약했던 뭐 그 내용 그리고 또 SKT,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띄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혼란한 시기가 한번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그 다음에 제가 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새싹이나 꽃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했었던 협약은 파운드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PER을 뭐 주느냐, 시클리컬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PER로 봐도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뭐 이런 얘기들 이따가 좀 한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장기 공급 계약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얼마나 그 PER을 죄송합니다. 파운드리는 결국에는 이제 TSMC가 PR을 몇 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TSMC가 그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4.4배 뭐 현재 지금 주가로는 뭐 이렇게 받고 있으니 파운드리의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다른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제 모양으로 보여진다면은 삼성전자도 좀 TSMC 같은 그런 PER을 받아도 되지 않냐. 뭐 거기까지는 안 주더라도 뭐 반만 받아도 10배 준다. 뭐 이렇게 좀 쳐주면은 사실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국내 AI 4인방 비즈니스 모델 저것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 중에서 이 네 4인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좀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도 상당히 큰 투자를 받았죠. 뭐 거의 1.5조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엔비디아가 3대 주주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물려 있었던 많은 저 투자자들한테 되게 한 줄기 희망 같은 그런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돈을 언제 벌 것이냐의 관건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돈을 진짜 지금 벌고 있는 데다가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그걸 가지고 27년, 28년에는 너희들 좀 불안해 보이는데 라는 그런 투자 덜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이 노이즈들이 모두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산 이제 메모리들이 얼마나 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돈 버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메모리도 결국에는 또 다시 메모리로 돌아왔네요. 그 결국에는 파이를 키운 거고요. 네. 그 파이가 커진 것에서 우리가 먹을 것들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AI의 그 공급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수요는 어마어마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또 구조적인 쇼티지가 5배 이상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암만 와도 우리는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라는 생각을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AI 4인방 뭐 SDS, LG CNS, 네이버, SK텔레콤 뭐 이 얘기는 뭐 깊게 들어가도 지금 의미 없어 보이고 이 중에서 저는 네이버와 SK텔레콤 봐야 된다. 그 중에 저는 빨간 줄로 오늘은 쳐왔는데 SK텔레콤 한번 눈여겨 봐보시라라는 말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LTA 아마 내일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네. 할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LTA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향후 4년, 5년 동안에 우리는 저점 그 메모리 가격을 하방을 막고 또 뭐 상방을 또 열어놓긴 했지만 뭐 상방을 열어놓긴 했지만 하방을 막아놓은 이런 그 계약을 얼마 정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오픈이 되면은 결국에는 상생하는 구조로 지금 간다라는 컨셉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7,500억을 넣는다, 라는 거는 7천억 달러를 넣는다라는 거는요. 네. 결국에는 그 7천억 달러가 결국엔 또 SK텔레콤으로도 들어가서 네. SK 하이퍼라는 그런 어떤 돈 그 자본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순환 출자가 나쁜 건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이 업황이 죽지만 않는다면 AI라는 네. 산업이 죽지만 않으면은 이 순환 출자라는 그 어떤 벤더 파이낸스라고 하죠. 내가 이 돈을 여기다 주고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거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SK텔레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생각했던 건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 장의 앞만 얘기해도 네. 안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더 파이낸싱의 결국 최종 결과물은 SK텔레콤일 수 있다라는 말씀. SK그룹 내에서. 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그런 거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말하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한번 그 쏠림과 확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확산의 기미로 가는 그런 종목들에 아마 가장 이제 천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주가 이 이야기.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꼽히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잠시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근데 여전히 국내 업체가 우위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더 다수 아닌가요? 사실 이제 네. 창신 메모리는요 이렇게 보셔야죠. 아직 수율도 탄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점유율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또 저가 디램이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이 친구들도 지금 디램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세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도 거의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단지 중국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 예전에는 막 한 1년 차이가 난다, 2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달만 해도 한 6개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키미 3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딥시크 작년에 얘기 나왔고 이들 스스로의 그런 AI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하게 갖춰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이제 기타 많은 다른 이제 기존에 선점하고 있었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한테는 꽤나 이제 위협적으로 지고 네.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장표를 준비한 건 요거는 그냥 사실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갖고 왔는데 제목은 712조 466% 24위 14.4조 이렇게 썼습니다. 뭘까요? 712조는 뭘까요? 시총? 시총입니다. 어저께 하루 만에 만들어낸 시총이 712조입니다. 사실 공모가가 죄송합니다. 8위안? 8.66 위안, 네. 네. 거의 8.5 위안 정도였는데 종가가 이제 49 위안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주식수 곱하면은 이제 그 시총이 나오잖아요. 3.28조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712조입니다. 712조면은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어저께 기준으로 한 1,400조 네. 정도 됐고 오늘은 이제 좀 더 많이 빠졌을 테니까 한 1,280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네. 뭐 요런 타고 보면은 지금 CXMT가 거의 이제 시총의 반 정도까지 쫓아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인데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 못 벌고 있는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그 정도 보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은 벌써 반 이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적정 주가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무려 뭐 2,000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국 시장 안에서는 아마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올라가면은 뭐 이런 어떤 자금의 이제 흡수 뭐 이런 것들이 여기로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의 우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점철돼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CXMT 뭐 다음에 이어질 양쯔, YMT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중국 관련 그 애널리스트 또 중국 관련 전문가 모셔가지고 창신 메모리가 이제 다가온다. 과연 영향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때 산업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결론을 보면 이제 주가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기술의 격차라든지 갭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영향은 아직도 요원하다. 요원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오늘 그 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24위는 그 세계 시총 네. 그래서 24위로 바로 올라왔고요. 엄청나네요. 예, 삼성전자가 12위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14.4조는 어저께 하루 이제 조달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표를 보겠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다 왔습니다. 슈퍼 수목금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벤트죠. 그 댓글을 계속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아 그럼요. 네,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네.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사실 장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짜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백인재 부센터장은 지금 영업의 최전선에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주말에도 그랬고 일요일도 보니까 또 밤늦게까지 있고 어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장이 받쳐주지 않네요.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또 야속하기도 하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건 되게 의미 있어 보입니다. 꾸준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이벤트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세요. 어쨌든 네. 내일부터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저는 울고 싶은 심정이긴 한데 이 장표를 준비하는 거는 이제 어저께 밤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9시 반 뭐 한 제목을 쓴 게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이걸 쓰면서 그래 이제 뭐 내일만 하루 좀 잘 버티시면은 수요 목 금에 일어날 많은 좋은 재료들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간밤에 이제 11시부터 이제 뭐 새벽까지의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또 많이 이제 변했죠. 야간 선물도 많이 빠졌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가 글피입니다. 그때 네. 이제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요. 뭐 또 FOMC 이제 금리 네.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날이고요. 이제 수요일 날 밤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다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하이닉스는 지금 이 장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컨퍼런스 콜을 하든 뭘 하든 여기서 그 투자자들이 그리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질문들을 뭐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많은 질문들을 할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는 SCA라고 하죠. 뭐 그 스트래티직 커스터머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객과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협의 뭐 이렇게 LTA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파급력 있게 나오느냐. 근데 이미 힌트는 줬어요. 엔비디아가 뭐 5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한다고 했으면은 그게 이미 그러면은 나눠 보면은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있구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미 우리는 다 힌트를 알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빅테크들이 얼마나 계속 SK 하이닉스에 이제 발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 답을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들어야 될 내용은 결국에는 주주 환원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ADR 뭐 이런 거 본주 커스터디를 어떻게 잡아놓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내일 아마 좀 질문을 통해서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미리 먼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장에 이제 버팀목으로 좀 작용해 주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내일 애널리스트 분들 그 컨퍼런스 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 그 어떤 활약을 부탁드리고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해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들을 많이 받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답을 듣기 전에 하이닉스 측에서 적절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 그러니까 적시성 있는 주주 환원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는 네. 게 이제 시장의 목소리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저는 하이닉스 오늘 그냥 발표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마치 그 오늘 이제 간달프처럼 나와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네네. 우리 그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되게 지금 비관적이고 공포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그래도 조금의 긍정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그래도 꼭 탑재하셔라. 어디 한 구석에는 그런 것들을 희망을 품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고 이게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돈을 많이 투자를 통해서 벌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비관론자보다 긍정론자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네. 제 뭐 이런 얘기를 뭐 드려봤자 소용이 또 없겠지만. 제 손님들 가운데서 가장 근래에 돈을 많이 벌었었던 손님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들고 있었냐면은 뭐 8만 원대도 사고 7만 원대도 샀지만 그게 이제 5만 원까지 찍히는 걸 보고 야, 설마 망하겠어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제 계속 가져갔었던 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은 좀 길었습니다. 물론 기간은 길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적 베이스나 그리고 또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그런 시클리컬이 아닌 좀 장기로 이제 넘어가는 긴 사이클의 어떤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들을 본다면은 지금 뭐 그때처럼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뭐 안 망할 거니까 한번 이런 생각 물론 이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좀 이제 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기는 그런 시장이 올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보여주신 일정표 옆에 순방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미 네, 쪽에 남미 쪽도. 돌아가는 게 뭐 혹자들은 우리가 부족했던 이러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되게 미래 전략적인 순방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고 좀 뭐 브라질을 가고 내일 뭐 칠레를 가고 남미를 가고 이런 모든 어떤 그 외교의 그 좀 천병으로 나서고 계시는 모습이 사실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우리 국내 자본시장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가서 해내고 있거든요. 뭐 무슨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발휘되느냐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것이 뭐 만배 낫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미로 가는 거는 이제 남미의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아마 희토류나 금속 이런 어떤 광물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들 다시 들고 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좋은 내용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또 준비했는데 제 귀에 안 들어오시죠? 근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청사진을 알렸고 그런데 산업 전반적에서는 큰 그림은 좋은데 요소 병목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민간 쪽에서 아니면 정계에서 정부에서 다 같이 나서서 조금씩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이러면서 우리 지수가 신바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지금 일단은 따로 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순방의 가장 목적은 그런 게 있다. 네. 네,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해 정리해 보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그래도 뒤편으로는 그래도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좀 장표를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짧게 넘어갈게요. 이익 증가율 말고 그냥 이제 이익률을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예시인데, 이게 2012년 13년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이 여기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급감합니다. 이게 빠지는데, 요 장표를 보면 이거는 주가거든요. 급감하는 그때부터 여기는 그래도 계속 오르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게 주가는 오르죠. 이익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주가는 오른다. 이익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주가는 오른다라는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심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30점 맞았던 수학에서 30점 맞았다가 6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100% 상승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적은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 68점을 맞고, 그 다음 시험에서 뭐 67점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럼 이 사람은 30점짜리입니까? 65점짜리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클리컬로 보면은 30점 맞았던 그때로 돌아갈 거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주가가 회귀하는 건 맞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실적과 가이던스로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이 점수, 이 주가는 여기서 유지되고 더, 그리고 본래 주가대로 회귀해도 된다, 더 상승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좀 기우 아닌가, 여러분들 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MDD 왔다고 두려워 말라, 이것도 제가 하나 더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MDD 맥스로 나온 게 가장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 그 전에 거는 이제 그 KB증권 자료고요. 요거는 네. 신한투자증권 자료였는데, 뭐 광란의 20년대, 뭐 닷컴 버블, 빵, 뭐 AI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이 한 이 정도 시점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피날레, 더 갈 수 있는 버블의 정점, 버블, 아직은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이쯤 가면 모두가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할 그때 이제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절대로 강세장에서 그 외봉으로 끝난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쌍봉 나오니까요. 쌍봉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위안 삼아 드리고요. 저도 그걸 보고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가로축을 보면 저게 이열리군요. 연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4, 5년 차 때 제 2차 도약의 강승 상승 속도와 폭이 좀 달랐다. 네, 네. 네. 마지막 얘기만 할까요? 좋습니다. 네. 랑리 말고도 이게 뭐죠? 역서학개미가 몰려온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제가 을왕리라고 EWI를 이제 네.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이제 EWI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이제 레버리지들을 많이 뭐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제 단배수로 가는 거, 이제 을왕리 EWI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투자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역서학개미는 뭐냐면요, 이제는 이제 외국인, 우리가 미국 투자할 때 우리 MTS 뭐 어느 증권사 MTS로 미국 시장을 지금 아주 쉽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학개미가 몰려갔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외국인들이 자기네 증권사의 앱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차곡차곡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다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손쉽게 국내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는 것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부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자금이, 외국인 매수세가, 예전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다 기관 자금입니다. 외국인 기관이죠. 근데 외국인 개인 자금도 이제 들어오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아하.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증시가 지금 다 창신 메모리 이런 거에 엄청나게 돈 몰리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이제 홍콩 이런 중국 거기에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와서도, 야, 얘네도 메모리 좋다던데 창신 메모리보다 더
더 좋은 메모리 만들고 밸류는 훨씬 더 싸다던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되게 이 하반기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도 우리는 같이 보면은 우리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위안을 오늘 네.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되게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네. 장에 어려운 자리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쭉 보니까 보통 여기 한 지금 4만 명, 5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정말 쉴 새 없이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의 모든 이러한 피드백들을 혼자 감내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받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블 밸류업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